아니 다 갈면 되는 거 아니야? 포체티노 어차피 여름에 올 건데. 다 갈아서. 다 갈았으면 되지. 딴 선수로. 여기도 갈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맨유 돈 잘 쓰잖아. 공격수 4명과 풀백 3명을 다 갈아. 다 갈면 되지. 새 차를 뽑아야지 범퍼만 갈아 끼운다고 차가 가냐? 범퍼만 새 거라고 차가 가진 않죠. 자, 오늘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 맨유 뭐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오전에 찌라시스러운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날두와 포체티노 수업설. 그래서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저는 딱 그거 보고 포체티노를 오늘 하기로 딱 결정하고 찾아보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치. 야 이게 뭐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의 뭐 토트넘에서 그 춘절 뭐 이런 거. 네. 그래도 이제 뭐 그냥 그런 건데 또 그런 것들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또 자극적으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오전 내내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기사들이 별로 없나 보다. 자극적인 게 또 자극적인 것들만 그냥 뭐 나하고 또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기 포체티노가 맨유 가는 건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상도에 어긋난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이니까. 근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가는 거건 뭐 어쨌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토트넘에 있다가 맨유 가는. 근데 그런 게 있나요, 프로에? 뭐 감독이 특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콘테 감독은 그렇지. 유벤투스에 있다가 인터밀란 갔다가 또 첼시에 있다가 토트넘 갔으니까. 뭐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해집으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하튼 오늘은 그러면 그 이제 앞에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포체티노의 맨유 썰. 왜냐하면 또 이제 맨유가 지금 랑닉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물러나 뒤에서 좀 팀을 이끌어가진 거로 해줬고 감독은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정식으로 좀 가겠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임이 누구냐? 맞아요. 그럼 이제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포체티노 감독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이름이 왜 포체티노와 연결되고 있는지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뭐 와도 이렇게 맨유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뭐 포체티노 감독은 사실 이 솔샤르 감독이 좀 위태위태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름이죠. 맞아요. 포체티노가 이제 다시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 랑닉이 사실은 이번 반 시즌만 하고 이 디렉터 자리로 이제 물러나가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수력 첨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음 감독을 분명히 맨유는 이제 여름에 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포체티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포체티노가 파리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꽤 오랫동안 간당간당한 것 같아. 이게 심지어 재계약을 꽤 최근에 했죠. 그러면서 2023년까지 2023년 6월까지 재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1년 반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즌 사실 리그 우승 실패했고 뭐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실패했고 그리고 챔스 4강전에서 맨시티에게 합계 4대1로 패배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뭐 리그컵 탈락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2위로 이제 진출했고 하면서 경기력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은 이 포체티노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지단 감독을 데려올 것이다. 그 썰이 이런 이제 썰이 좀 지배적이죠.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감독과 이제 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와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맨유 팬들이나 이쪽은 아니 왜 그쪽에서 간당간당한 감독을 데려오려고 그래. 심지어 이제 우승 경력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승 경력도 없는 감독을 데려와서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콩지노야? 뭐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테나으냐 뭐 포체티노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이 뭐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랑닉의 가장 첫 번째 픽은 테나으다. 그리고 맨유 보드진에서 원하는 첫 번째 픽은 포체티노다. 왜 갈리지? 그러니까요. 보통 생각하면 지금 아약스의 성적을 보면 테나으를 선택하는 게 좀 맞는데 나도 좀 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감독들이 있지만 이 두 명의 감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감독 중에서
포체티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포체티노 나오고 네. 있고. 예, 약간 느낌은 그냥 느낌이죠. 뭐 그 세세히 알겠습니까? 그 이사회의 마음을. 근데 약간 독심술로 좀 느껴보면 그래도 통제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포체티노가. 포체티노를. 레비 아래에서 보면 레비가 정권을 쥐고 그쵸. 갈 때도 포체티노 그 시스템에서 그냥 오케이 하세요 맞아요. 했던 사람이고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테나우라든지 이거는 랑닉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워낙 그 자기 또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그냥 그럴 느낌은 수도 그래. 있겠죠. 느낌은 그래. 네. 느낌은. 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랑닉 지금 현재 감독도 결국에는 지금 맨유의 이적 시장 그리고 그렇죠. 전체적인 이 맨유의 틀을 구상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감독이지만 그 전체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체티노를 이제 구단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랑닉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왜 포체티노가 나오냐? 그렇죠. 그렇죠. 왜 나오냐? 왜? 그렇죠. 지금 이 이제. 팬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제 이름인데도 왜 계속 나오냐? 네, 네.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했던 그러한 전술들을 좀 살펴보면 이 랑닉 감독의 4-2-2-2 전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젊은 선수 주로 뽑아가지고 네. 데스크라인 중심으로 그쵸. 해서 전방 압박하고 많이 뛰고 맞아요. 이런 축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데스크라인도 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었냐 하면 최전방에 케인 그리고 밑에 알리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에릭센이었잖아요. 아 좋았어 시절이다. 네. 그리고 이 에릭센이 사실은 윙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측면 자원이 아닌데 그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유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손흥민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해서 이 4명의 선수가 중앙에 똘똘 뭉쳐서 압박을 했죠. 그렇게 이제 압박을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볼을 끊어서 네. 숏 카운트를 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걸려서 하는 게 아니면. 그런데 랑닉이 그런 축구를 아주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맨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중앙으로 막 좁혀라.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맞아. 포체티노 감독이 이 토트넘 시절에는 좌우 이제 윙백에 이 로즈를 수비가 안 되는데 로즈를 꾸준히 기용했던 이유가 스피드가 빨라서. 그리고 트리피어를 결국에는 떠나보냈던 이유가 스피드가 느려서. 오늘 동창인가요? 너무 추억의 이름들이 자꾸 제니 로즈의 막 에릭센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 랑닉 감독이 계속해서 중앙으로 막 좁혀라 맨유에서. 네. 그리고 좌우 측면에 쇼 올라와라. 그렇죠. 그리고 완비사카 올라오는데 잘 안 된다. 결국엔 달로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가 사실 랑닉 감독의 축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이 왼손 뻗고 있는 것도 비슷하네. 같은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 랑닉 감독 그리고 이 구단에서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가 포체티노가 거론될 만하다.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론되는지는 좀 이해가 좀 돼요. 네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맨유의 현재 선수단과 포체티노 혹은 이제 랑닉이 추구하는 그 중앙지향적인 그런 압박 형태가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도 사실 랑닉 감독 체제에서 이 선수들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호날두, 카바니 같은 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시즌 내내 열심히 뛰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산초나 이 레시포드 같은 공격 자원들이 압박에 많이 참여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까지 랑닉 감독 체제에서도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합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날두랑 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록을 살펴봤더니 맨유가 현재 전방 압박 순위가 리그 전체에서 18입니다. 울버햄튼과 뉴캐슬 다음으로 가장 낮아요. 압박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방 압박을 아주 못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 랑닉 감독이 들어와서도 이 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정도에 반짝 올랐어요. 맞아요. 호날두의 압박 스탯도 반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솔샤르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맨유의 공격진이 사실은 랑닉의 그런 빡센 압박을 따라가기에는 사실 좀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맞지 않는다. 아니 다 갈면 되는 거 아니야? 포체티노 어차피 여름에 올 건데. 다 갈아서. 다 갈았으면 되지. 딴 선수로. 다 갈아서 쓰기엔 또 맨유도 휘청휘청하겠다. 뭐 그런 맨유는 맨날 갈아. 맨날 갈아. 그러다가 못 갈려가지고 그쵸? 혼종되고. 그러니까 이제 랑닉이 이제 틀을 다시 잡는 과정인 거긴 그러니까. 하죠. 맨유는 항상 가. 첫 번째는 이제 전방 압박이 좀 부족한 공격진이 있고 두 번째는 좌우 이제 풀백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백이 올라가서 플레이해야 되는 이런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때 믿고 맡길 만한 풀백이 사실은 없다. 특히 뭐 사실은 뭐 달로나 뭐 텔리스나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뭐 재능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지만 맨유 같은 경우는 돈을 그만큼 많이 쓰면 사실은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승 경쟁권에서 이 좀 경쟁하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시각들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루크쇼 빼놓고는 풀백들이 다 좀 공격으로 올라와서 하기는 불안한데. 여기도 갈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맨유 돈 잘 쓰잖아. 아니, 공격수 4명과 풀백 3명을 다 갈아. 다 갈면 되지. 뭔 고민이야. 그래서 공격진도 안 맞고 풀백도 안 맞다. 어떡하지? 다 안 맞네. 이런 게 있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또 문제가 있죠. 어허.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누가 뭐래도 사실은 현재 맨유의 에이스잖아요. 그쵸. 그런데 랑닉 감독이 와서 처음에 이제 이 전술적인 시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안 맞는다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아, 맞아요. 4-2-2-2의 이 오른쪽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적합한 자리가 또 아니죠. 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느낌도 아니고 또 중앙에서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압박하다 보니까 중앙에 없는 상황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랑닉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다시 되돌려놨죠. 그래서 4-2-3-1 전형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랑닉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전형은 4-2-2-2이다. 그렇죠. 그리고 포체티노가 가장 좋아하는 전형도 사실은 데스크라인 사용할 때도 최전방에 사실 손흥민이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손흥민 케인 그리고 바로 뒤에 알리 에릭센 이렇게 배치됐죠. 아. 그러면서 이제 포체티노나 랑닉이 좋아하는 압박 전형이 최전방에 스트라이커 2명 두고 상대 수비 라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을 좋아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러면 조금 애매해진다. 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아니, 이게 부페가 지난번 FA컵도 그렇고 네. 확실히 우리가 막 처음에 맨유 와가지고 혼자 막 하드캐리 했을 때하고는 맞아요. 느낌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또 이 랑닉이 타협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4-2-3-1 전형 사용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조금씩 나오고 플레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랑닉이나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과연 맞을까 포체티노와 이러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갈면 되지 않아요? 부패도 다 가라. 에이스도 다 갈면 되지. 아, 지금 뭐 고민이야. 다 가라. 저 사이드도 갈고, 사이드 갈고 전방도 호날두도 갈고, 갈고 이선도 다 가라. 뭐 고민이야.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또 더 생각해 보면 포그바도 있어요. 가라. 걔 아직 안 갈았나?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선수단과 과연 맞는 것인가? 네네. 그렇다면 이제 포체티노가 어찌됐든 만약에 이 맨유로 오게 된다면 조금 이 랑닉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포체티노가 좀 추구하는 방향과는 안 맞는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감독이 이제 그렇죠. 유연하게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약간 변화도 좀 주고 대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포체티노가 변화를 주는 또 유연하게 좀 전술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에 굉장히 취약한 감독 중 하나죠. 그래서 그 맨유 쪽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포체티노 연결될 때마다 그렇게 그냥 맞아요. 부정적으로 하시는 거구나. 오지 마!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도 후방에 덴벨레 하나 빠지니까 후방 빌드업 못해갖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지금 가서도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를 뭐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계속 이 수비 밸런스 깨지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이 포체티노가 자기가 원하는 이런 딱 스쿼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예를 들면 안첼로티처럼 그냥 아무 선수나 갖다 줘도 이렇게 전술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좀 유연성은 부족한 감독이다. 그런데 과연 랑닉의 그런 압박 축구를 맨유 선수단을 가지고 포체티노가 구현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칼면 됐네니까. 아니 그러면 맨유 이사진은 네. 왜 근데 포체티노를 그렇게 고집하거나 혹은 원한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아까 제가 합리적 추론,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봤는데 통제하거나 다루기 쉬운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내비 밑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포체티노와 랑닉이 추구하는 좀 그런 전형들,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전술적인 변화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긴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알겠어. 이사회에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포체티노를 이사진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렇죠. 테나가 더 좋을 것 같긴 하는데 테나는 뭐 데려올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나? 뭐 그런 게 걸릴 수도 있나? 아니면 또 뭐 랑닉의 축구와 맨유 선수단의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랑닉이 이제 뭐 정권을 잡고 이적 시장을 해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선수들이 정말 다 갈아엎고 하다 보면. 그렇죠. 지금 싸운다고 하니까 또.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스타 감독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잠깐 땜빵용으로. 뭐 한 2년 보는 거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성적을 너무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다. 포체티노 그 정도다. 네. 땜빵티노 정도로 해가지고. 그쵸. 그 정도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니 근데 그거 퍼거슨 감독 이후에 계속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쵸. 느낌이. 뭐 솔샤르 그러다가 혼종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계속 전 방향성 없이 갔죠. 무리뉴도 갔다가 뭐 솔샤르도 갔다가 그치, 진짜 방향성. 모예스도 갔다가 이게 도대체 메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야, 굉장히 냉철하시다고. 아이, 진짜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사실 메뉴가 그 갈짓자 행보를 한 건데 맞아요. 정말 왔다 갔다 맥락 없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뭐 이런. 그렇죠. 뭐, 근데 사실은 랑닉이 근데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한 2년, 3년 그 안에는 이 메뉴의 좀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쵸? 퍼거슨 감독 처음에 맨유 부임했을 때 주전 선수들 맨날 술 처먹고 막 이러고 뭐 말 안 듣고 이럴 때 퍼거슨이 이 팀 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버리겠어. 스타 플레이어들 술 먹고 이러는데 다 내쫓아버리고 유소년 경기장 가가지고 난 이들로 같이 할 거야 했더니 뒤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어. 유치원생들 데리고는 우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막 칼럼 막 쏟아지고 그럴 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키웠던 게 퍼기 아이들. 그쵸. 그 친구들 가지고 10년 이상의 왕국을 건설했었는데 그 역사를 직시했던 맨유의 사람들이 그거를 딱 해서 학습 효과로 해가지고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엉뚱한 짓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그럼 약간 느낌은 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거면 포체티노는? 전 가능성 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좀 재정비할 때 적합해 보이는 감독이긴 하거든요. 테나흐를 막 데려와서 테나흐 정도 데려왔으면 사실은 성적을 바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우리가 부닥쳤을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걸 범퍼라고 하거든요. 쿠션 범퍼, 뭐 범퍼란 충격을 완화해주는 범퍼로 한 2년 쓰자. 그렇죠. 챔스권을 이제 들어가는 정도. 당장 우승을 노리긴 힘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그러면서 같아. 이제 팀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시키면 이제 그때 이제 뭐 테나흐나 이렇게 좀 스타급 감독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좀 빵 터트려 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새 차 샀을 때 이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놈의 범퍼만 몇 번째 교체냐. 원래 초보들이 그래. 맨유 이사진들이 그쵸. 문제야. 지금까지 잘못 고치긴 했죠. 잘못 고쳤다. 모했을 때는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고 무리뉴 때는 또 수비만 주구장창하고 솔샤르 때는 또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새 차를 뽑아야지 범퍼만 갈아 끼운다고 차가 가냐? 범퍼만 새 거라고 차가 가진 않죠. 저희도 공감해요. 그게 그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포체티노가 왜 연결되는지는 이해했고 네. 막상 왔을 때 문제점도 우리가 또 이해를 했지만 네. 올 것 같다. 네.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네. 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꽤 높은 감독이다. 꽤 높다. 네. 범퍼다. 그렇게 정리.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테나흐가 왔으면 좋겠고. 저도 테나흐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포체티노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포체티노를 싫어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술적으로. 아니면 딱 갈면 돼. 딱 갈면 돼. 애들 다 갈면 돼.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네.